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오승준 수리논술팀에서 경북대 파이널을 맡고 있는 도성원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경북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험 구성 및 시간인데요. 경북대 수리논술은 총 수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소문항 3개로 이루어진 시험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점은 총 350점인데 이제 문제별로 배점이 크게 다르지 않고요. 110점, 120점, 120점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총 시험 시간은 100분이 되겠고 지원하는 과에 따라서 시험 보는 게 다른데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이렇게 세 과를 지원한 친구들은 자연 2 시험을 보면 되고 나머지 학과 지원한 친구들은 자연 1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반영 비율은요. 논술이 70%, 학생부 교과가 20%, 마지막 출결이 10% 이렇게 총 100%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 수과 전 과목이 반영이 되어서 이제 점수가 책정이 될 텐데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되어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몇 등급 정도 맞으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뒤에 통계 자료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지만은 이제 경북대 수리논술 합격생들의 평균 학생부 등급은 3에서 5등급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4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8등급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1.4점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4점이면 작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충분히 논술 시험을 잘 보면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출결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앞에 학생부 교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급화 시켜서 환산 점수로 계산이 되는데 이제 뭐 3일 이하 무단 결석 일수가 3일 이하면 감점이 없다 이런 정도로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생부 교과와 출결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사실상 그 영향은 미미하고 논술 성적이 결국에는 합격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이제 수능 반영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 응시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이 부분 중에서 수학과 탐구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연계열 A에 해당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수학 나형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고 또 자연계열 B에 지원하게 된다면 수학 나형과 사회탐구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계열 A에 지원하게 될 거라면 내가 수능에서 수학을 나형을 보게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자연계열 B에 지원하게 된다면 수학 나형과 사회탐구를 봐도 그러니까 이제 문과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의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이제 지정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역에 당연히 응시를 해야 하는 거고요. 한 과목이라도 다른 과목에 응시를 했거나 지정한 유형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열 A나 B에 해당하지 않는 학과를 지원을 할 건데 내가 수학 나형을 수능에서 봤다면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탐구는 2과목에 꼭 응시를 해야 하고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겠다. 마지막으로 과탐에서 같은 과목 1과 2 그러니까 화원, 화투, 생원, 생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응시를 했을 때 2과목으로 응시를 인정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화원, 화투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되면 그걸 2과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북대학교는 이제 그런 경우도 2과목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응시 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 다음은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 기준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 이제 의대랑 치대, 의예과, 치의학과를 지원한다면 4합 5를 만족하면 되는 거고 사범대나 수의대를 지원한다면 3합 6 그리고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에 지원하게 된다면 수학, 가 그리고 과탐이 합 3 이내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머지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면 3합 8이면 된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주의할 점은 여기 별 표시해 놓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생활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형을 기준으로 이 등급합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당 학과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3합 8이 아니라 3합 10으로 적용된다는 거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인데 경북대 수리논술에서는 기하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수능 범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유의사항은 필기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반드시 답안 작성을 할 때 검정색 필기구를 하나만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필을 쓸 거면 계속 연필을 쓰고 볼펜을 쓰면 계속 볼펜을 쓰라는 건데 연필 썼다가 볼펜 썼다가 하는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연필을 쓰면 지우개 쓸 수 있고 대신에 볼펜을 쓰는 경우에는 수정 테이프랑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펜을 쓴다면 두 줄 긋는 식으로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볼펜으로 시험을 보기보다는 연필로 샤프로 시험을 보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이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특징,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시문이 주어지지만 교과서적인 내용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읽고 넘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대부분 사용이 된다는 거 풀이 과정 속에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문제지를 받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시문이 쭉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자 한자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고,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쭉 한번 훑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문제를 풀다가 흐름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경북대 논술의 이제 경향성을 보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안 쓰이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풀이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풀다가 막히면 제시문에 무슨 내용이 있었지? 하고 살짝 살펴보면서 약간 힌트를 좀 얻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시문 라 해서 지금 샌드위치 정리,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는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소관계죠.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한 성질을 기술하고 있는데 요 2번 소문제 풀 때 충분히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왜 이렇게 값이 지저분한가 싶은 계산이 아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값이 더럽다고 해서 내가 풀이 과정이 잘못됐나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이제 진행했던 풀이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고 나서 좀 맞은 것 같으면 그냥 믿고 본인을 믿고 그냥 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제 실제 해설을 실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숫자 굉장히 더럽고 조금 계산량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은요. 주어진 정보와 원하는 결과로부터 풀이를 진행하자입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수학 문제라는 게 꼭 처음부터 아주 정확하게 이제 계획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경북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 수와 풀이의 양 대비 제한 시간을 보았을 때 굉장히 빠듯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풀다가 뭐 풀면 풀리겠지 약간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그리고 원하는 결과로부터 최대한 내가 지금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고 이런 걸 물었으니까 이런 풀이법을 택하면 좋겠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출제되는 내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연 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깊지는 않은 확률과 통계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대부분 1번에 좀 출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번호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확통 문제가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자연 2의 경우에는 미적분 쪽에서 좀 분석할 게 많고 좀 까다롭고 좀 어려운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미적분 쪽에 좀 힘을 주고 있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학년도, 18학년도, 17학년도 이렇게 예년들을 보면은 사실 과탐도 같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문제 수가 총 4문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학만 보고 있고 또 4문제에서 3문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과거에 비해서 수리논술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모의논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나와 있는 형태를 보면은 여기 써드린 것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시오와 같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모든 문제가 그런 형식이었는데 작년부터 20 기출, 20 모의부터는 증명 형식의 문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뭐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뭐뭐뭐가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0 모의에서 평균값 정리를 이제 써먹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보기에는 평균값 정리가 왜 나왔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20 기출에 평균값 정리 쓰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의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기출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은 안 나오던 게 나왔으니까 참고할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21학년도 모의에서는 수렴성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면 아까 봤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정리, 극한의 대수관계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렴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에서 실제로 재심을 나에 있는 내용이 쓰였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20학년도 모의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20학년도 모의의 제시문에 이렇게 표현값 정리, 이건 사실 뭐 롤의 정리라고 이야기해야겠지만 아무튼 표현값 정리 이야기 나와 있고, 이제 문제에서도 실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학년 기출에서도 이 부분은 살짝 이제 푸는 입장에서 약간 애매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문제를 풀어보자는 건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문제를 봤을 때는 여기서 사이값 정리, 표현값 정리, 뭐 롤의 정리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 풀이 과정 속에서 표현값 정리가 등장을 합니다. 출제가 되었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아까도 살짝 말을 했는데요. 이제 100분의 대문제 3개, 또 대문제 하나당 소문제가 2~3개씩 이렇게 꾸려져 있는 좀 양이 많은 문제를 풀어내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빠듯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나마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문제를 봤을 때 배점이 다 나와 있으니까 좀 배점을 확인하면서 좀 문제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배점과 풀이 과정이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편이에요. 30점짜리보다는 50점짜리가 좀 더 풀이가 빡빡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분배를 하는 입장에서 배점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답안지가 제한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할 때 정돈된 풀이를 적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안지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20학년도 수시논술 답안지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해준 답안지인데, 여기 보면 소문제별로 칸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깨알 같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칸을 넘어가서 작성을 하면 안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 칸 안에 들어오도록 답안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좀 연습장이나 이런 데다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필요한 내용만 적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마지막 코너로 이제 2020학년도 작년에 합격자 통계, 학교에서 발표해준 합격자 통계를 간략하게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연 원 시험에서 이제 경쟁률인데요. 경쟁률을 보시면은 전혀 낮지 않습니다, 그죠? 평균이 한 20대 1 정도 되고, 이제 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올 데이터들도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최저는 7에서 9 정도, 그리고 최고는 이제 30대 1까지 올라간다는 거 굉장히 높죠. 그러면 수능 최저 등급이 반영된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확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평균 4등급 4.23, 4.96, 6.54 이런 식으로 거의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최저는 2대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학과도 존재하고, 물론 10대 1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학과도 존재를 합니다. 이제 학생부 평균, 학생부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4등급인데 최고, 최저가 한 1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원점수의 평균 점수인데요.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반타작 정도 하면 갈 수 있는 과가 있긴 있다, 이런 정도는 꼭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다른 거지만.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연도 2020학년도 한번 보면은 평균 점수는 절반, 반타작이고요. 최저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140.94, 142.94면은 대문제 하나 다 맞추고 소문제 하나 맞추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다고 희망을 불어넣는다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고점은 239점, 240점 정도로 대문제를 완벽하게 2개 정도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는 꽤 많이 벌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지원하는 학과의 평균 점수가 대체적으로 최근 3개년 정도 봤을 때 몇 등급이 나왔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원을 하기 전에. 이제 다음은 의대, 치대, 수의대 지원하는 경우에 시험 보게 되는 자이언트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쟁률은요, 경쟁률 엄청납니다. 그죠? 네, 의대는 155, 132, 162 이런 정도였고, 치대는 더 높고 수의대도 굉장히 높아요. 그럼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대 1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왜냐면은 의대, 치대는 4합 5였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수의대는 3합 6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 최저 기준이 낮기 때문에 좀 덜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부는 자연 1에 비해서는 좀 소폭 상승한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체적으로 3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원점수인데요. 이제 예상할 수 있듯이 의예과가 이제 치대, 수의대보다는 논술 점수가 높은데, 이제 여기 차이 써놓은 것을 보면은 소문제 하나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물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의대가 가장 빡세고 치대가 그래도 그 다음 빡세고, 그래서 수의대는 좀 더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듯이 경북대 수리논술로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를 지원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점수차가 크지 않다, 실제적으로는 소문제 하나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경북대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수능을 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능 후에도 준비할 시간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직후로 시험이 땡겨졌습니다. 일주일이.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끝나고 준비를 시작해 볼까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아쉬울 것 같고, 수능 전에 그나마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승근 수리논술 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정규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쭉 준비를 하고, 그 뒤에 파이널, 제가 진행하는 경북대 파이널로 데뷔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이 좋은 결과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북대 수리논술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고요. 경북대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화이팅이고, 지금까지 오승준 수리논술 팀의 도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